박근혜 대통령께서 제가 제안한 회담에 아무 응답 없이 오늘 해외 순방을 위해 출국합니다. 야당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대통령의 모습 때문에 국민에게 무시당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어쨌든 국내 문제는 국내 문제이고 기왕에 대통령이 첫 다자 외교 무대에 서는 만큼 국익을 위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에도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여기 광장을 지키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전병헌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헌법에 기초한 국민의 상식과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에 제출된 이석기 의원 체포 동의안을 처리할 것입니다. 11시 의총을 갖고 오늘 오후 본회의 개최를 합의할 것을 새누리당에 정식 요구하겠습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민주당 입장과 원칙은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그리고 국민의 상식과 시민의식, 그리고 법과 민주적 원칙에 따른 심의와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법에 따른 국회 절차는 오늘로 종결될 것입니다. 남은 것은 실체적 진실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고, 민주당은 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리고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고 그 결과를 존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정원발 공안 사건을 빌미로 새누리당의 정략적인 행태와 이것을 이용하려는 참으로 야비한 음모적 술수는 결코 용납하지도 그리고 그냥 방치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강력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또한 국정원 개혁 요구를 모면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이 체포동의안이 처리가 됨과 동시에 국정원 개혁에 대한 우리 민주당의 의지와 행동은 더욱더 가열찬 속도로 밀도 있게 진행될 것입니다. 영수회담 제한 시한이 지금 만료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출국합니다.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께 국민을 대신해 만나자고 한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외면했고 끝내 만남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틀 전 의원이 조우한 자리에서도 대통령의 인식이 오히려 야당이 거절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 인식에 너무나 커다란 격차와 그리고 절벽을 느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대화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1야당 대표조차 길거리로 내모는데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는가 라는 것이 국민적 시각이고 인식입니다. 나라는 꽉 막힌 불통인데 나라 밖으로 소통한들 국민들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이 스스로 쌓아 올린 불신의 장벽만큼이나 국민들의 염려와 불신의 벽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먼 길 떠나는 대통령께 진심으로 충원하고자 합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뚫는 자는 흥한다고 했습니다. 불통의 성이 아닌 막힌 길을 뚫는 소통의 리더십을 보여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촉구합니다.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집필한 교학사 역과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다는 것이 참으로 의아스럽고 의혹까지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오류와 편향덩어리라고 지적하고 있고, 심지어 저자조차도 착각했다며 실수를 인정하고 있는 엉터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와 같이 국가편찬위원회의 검정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지 참으로 수수께끼입니다. 수정 요구만 총 810개로 보통 다른 교과서보다 2배나 많은 수치이고, 이것 정말 어떻게 된 것인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뉴라이트 교과서를 용납할 수 없는 2가지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미화하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비하하는 반민주 독재 미화 교과서라는 점입니다. 둘째는 일제의 식민지배가 조선을 근대화시킨 원천이라는 왜곡된 역사관에 입각해서 위안부 강제 동원, 반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친일 인사들의 반민족 행위를 축소기설한 반민족 친일 찬양 교과서라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가 일선 교육 현장에 배포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과 함께 깊은 분노와 의구심을 전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집요하고도 끝까지 추적하고 이러한 그 잘못된 반민주 독재 미화 교과서, 반민족 친일 찬양 교과서가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최선의 투쟁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신경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정원이 법무검찰 통해서 보낸 80페이지짜리 이석기 의원 체포 동의안을 보면 이석기 의원을 주둔할 이유는 없다는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진보라는 이름으로 황당무계한 주장, 그리고 위헌 불법적 주장을 할 수는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문제는 절차에 있습니다. 기초적인 사법 절차, 그리고 국회 내 절차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중세와 근대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절차의 중요성이고요. 근현대 역사가 절차의 중요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국회 내 절차에 성실하게 나서서 깨어있는 모습, 겸허한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합니다. 절차를 다 한다고 해도 체포동의안을 신속 처리하는데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조경태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김한길 대표께서 말씀 주신 이석기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의 원칙적 처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이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래의 집권 여당의 기틀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양승조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지난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정부 지원 촉구 광고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국민과 대통령의 준엄한 약속을 이행하는 촉구가 어떻게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소동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를 차지하기 위한 새누리당의 공연한 트집이자 치졸한 깨쓰기였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유치한 헐뜯기가 만천에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박원순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형태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공약을 파기하고 이를 이행하지도 않으면서 무모한 헐뜯기로 서울시민과 박원순 시장을 기만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대선 공약이었던 무상보육을 즉각 실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새누리당 출신의 광역단체장도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 편성을 하고 촉구하기를 마당에 영유아 보육비 국고 보조를 높이겠다는 국민과 약속을 무시한 채 국회 법사위에서 관련 법률 통과를 좌초시킨 것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입니다. 보편적 복지 실현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이미 끝난 사안입니다. 무상보육은 국민에 대한 예의이며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무상보육에 대한 관련 법률을 즉각 통과시켜 국민과 약속을 지키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원식 최고위원 발언 있겠습니다. 네. 천문학적인 8초 3천억 규모는 단군 이래 최대 사업임에도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도면상의 전투기를 평가하고 설명서만 보고 제품을 구매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이외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국방당국은 스스로 FX 사업의 경우 우리 군의 요구를 완전히 반영한 기종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며 유사 모델을 타고 성능 평가를 하거나 혹은 우리 조종사가 아닌 미국 조종사가 탑승한 전투기를 추적 비행으로 성능을 평가하는 등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자료, 시뮬레이터 등으로 개발 중인 성능을 평가하는 것은 제품 설명서만 보고 제품 구매하는 것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방당국은 대상 기종 모두를 전투형 적합 판정을 내렸는데 이것도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동차 한 대를 살 때도 직접 타보고 이것저것 만져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는 것이 상식인데 한 대에 수천억이 넘는 전투기를 시제기조차 없는 가상의 전투기로 평가해서 구매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국방당국이 스스로 원칙을 바꾸면서까지 사업을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초 가격은 여러 평가 기준 중에 하나였으며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절대적 기준으로 바꾸면서까지 사업을 급하게 서두르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주목국으로 진행된 F-15SE 선택은 동네 순찰조차 못하는 9세대 전투기를 들여오는 격입니다. 보잉사는 애초 약속대로 F-15SE가 스텔스 기능을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입찰 단계에서는 이를 제외한 것, 이것도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과 관련해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의혹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집권 6개월을 넘기면서 대선 당시에 구호를 접고 다시 완전히 과거로 되돌아가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노숙투쟁 중이지만 나몰라라 함으로써 국민 대통합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렸고 또 지난주에 10대 그룹 회장단과의 오찬 간담회를 통해서는 경제 활성화론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경제민주화도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의 논쟁은 자신과는 무관한 듯이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또 재벌에 대한 지원으로 재벌의 투자가 확대되고 낙수 경제 효과를 통해서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어쩌면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과 똑같은 판단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6개월 만에 실패한 전임 대통령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으니 4년 후의 결과도 상상하기가 무섭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을 치른 지 7일 만인 12월 26일에 중소기업 중앙회와 소상공인단체 연합회를 정경련보다 먼저 찾아간 적이 있죠. 그곳에서는 경제가 살려면 정말 중소기업이 잘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반면에 재벌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대기업도 변해야 된다. 이윤 극대화에만 혈안이 될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와의 상생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쓴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성공한 정부가 되고자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님 그때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순서로 어제 중소기업 중앙회와 대화를 가졌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사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번 세제 개편이 대기업들에게 훨씬 부담을 많이 하고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을 가볍게 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세 부담이 훨씬 더 증가율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투자세 공제제도를 지금 10%에서 3%로 5% 낮추게 되어 있는 것을 현행
대로 유지해주고 특히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가업 상속 같은 것을 좀 더 현실화해달라 이런 등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철회하는 기조 하에서 또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늘리고 또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런 투자를 늘려가는 쪽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제 개편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의제매 세 공제와 관련돼서 용식업 업체들 그리고 자동차 매매업체들과 대화를 갔는데 이어서 다음 주에는 농업인들과의 대화 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봉급 생활자들과의 이 세제 개편에 대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겁니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주당의 세제 개편안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